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한국은 28일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틀렸네요. 제가 오늘 8월 31일, 한국은 9월 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회주의 경제의 몰락과 경제적인 풍요의 도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 주된 내용이 여기 지금 레이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화하고 있는 리 에드워즈 박사의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된 내용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뭐 다른 자료들도 제가 함께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알려진 그런 보수주의 싱크탱크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펠로우로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함께 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사상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리 에드워즈. 네. 이스라엘은 사회주의가 잠깐 성공했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회주의하고 그 경제가 성공한 그 나라는 역사상 아무 국가도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에드워즈 박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주의가 잠깐 성공했던 유일한 나라다. 네, 이스라엘에 원래 정착했던 사람들은 시장의 힘이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시장의 힘이 통제가 되는 경제를 창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에비케이라고 하는 어떤 기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시장의 힘이 통제가 되는 경제, 무엇을 위해?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통제가 되는 경제, 이게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난, 편견의 희생자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 각인되어 있죠. 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난과 편견의 희생자로서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한, 이겔리테리안, 평등한 노동 중심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이겔리테리안. 이거 뭐 사회주의에서 이상향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평등하다면 다 같이 거지같이 평등해지는 그런 평등이 있을 뿐이죠. 평등한 노동 중심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는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스탈린의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그 집단 농장에다가 사람들을 강제로 다 그렇게 배치시켜버리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회주의 농장인 이 키부츠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회주의 체제, 경제 체제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기가 뭐 택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사회주의가 명백한 것은 확실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100만 명 이하의 인구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어서 국가가 경영하는 효율적인 회사들, 국가가 운영하는 효율적인 회사들을 세우려고 중앙집중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정착민들은 키부츠라고 불리우는, 여러분이 지금 뒤에 배경이 키부츠입니다. 키부츠라고 불리우는 집단 농장이나 정부가 보장하는 직업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키부츠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유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회주의죠. 그리고 식사도 공동으로 서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요. 18살 아래 인 경우에는 부모와 분리시켜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네. 18세 이하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사회주의 경제 체제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키부츠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 개인적으로 자기 포켓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키부츠에 다 돈을 귀속시키는, 그러니까 뭐 사적인 게 없는 거예요. 네, 사회주의 경제 체제. 저도 여기 갈릴리 근처의 키부츠에서 한번 우리 이 성지 순례, 뭐 순례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서 한 달 동안 조사 연구하고 온 우리 탈보 신학대학원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는 히스타드롯, 네, 히스타드롯 왼쪽에 그 심볼이 있습니다. 히스타드롯,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노동총연맹을 가리킵니다. 뭐 한국의 뭐 노총 같다고 할까요? 네. 근데 그보다도 이 권세가 더 크죠. 네, 사회주의 경제니까. 노동총연맹 히스타드롯, 이스라엘을 사회주의화하는데 아주 주역이 바로 이 히스타드롯 이라고 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노동총연맹. 네, 이 사회주의 신조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자본은 노동을 착취한다. 네, 자본은 노동을 착취한다. 이 사회주의 신조를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히스타드롯. 그리고 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도둑질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국가에게 생산 수단의 통제를 맡기는 것이다.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학을 그대로 이들이 처음 개척 나라를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뭐 동구권에서 온 아슈케나즘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동구권, 이 동유럽에서 이런 그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그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죠.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이 노동총연맹에 이렇게 가입시키는 일을 전개하면서 이 히스타드롯은 키부츠나 뭐 주택이나 뭐 교통이나 뭐 은행이나 사회복지나 헬스케어나 교육이나 이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문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사회 전체가 다, 국가 거의 전체가 다 이렇게 사회주의로 시스템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죠. 이 노동총연맹, 히스타드롯의 이 정치적인 도구, 정치적인 수단으로 노동당이 창당이 됐는데요. 효과적으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1948년에서 1973년까지. 그러니까 15년이 되네요. 네. 1973년은 유명한 그 욤키푸르 전쟁, 네. 그 토요일 안식일에 일어난 전쟁이죠. 네. 이 노동당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왼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노동당의 로고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전설적인 존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그리고 3대 총리를 지냈던 벤구리온 총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 아주 그렇게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지도자였죠. 뭐 어떤 면에서는 국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존재가 이 벤구리온 수상 총리인 것입니다. 이 노동당을 이분이 창당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뭐
철저한 사회주의자이고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그 거리가 먼 그런 이 정치 시스템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검소했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아주 굉장히 검소하게 끝까지 살고, 그래서 국민적인 존경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노동당이 집권하고 노동총연맹, 히스타드룻이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혹은 뭐 사회주의 전체 국가 체제로 끌고 갈 때 GDP의 성장이 아주 놀라웠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1955년에서 1975년까지 20년이죠. 매년 12.6%씩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까요. GDP가 성장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 중에 하나였다. 네. 그때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쑥쑥쑥쑥. 근데 뭐 1955년 뭐 그때부터는 아닙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1961년. 네, 그때도 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하다가 팍팍팍팍 우리 경제가 뛰었는데 여기는 뭐 매해 12.6%씩 확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입의 그 차이가 뭐 A나 B의 수입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장 수입의 차이가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 아주 굉장히 그 평등하게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들의 철학이 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경제를 이 처음에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잠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잠깐 성공적으로 했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급성장을 할 때 부작용이 따라왔습니다. 개인 소비가 증가했고요. 또 점점 수입의 차이에 불평등이 점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급성장의 부작용. 그래서 이 정부의 중앙집권식 사회주의 통제경제 그 결정으로부터 경제를 자유롭게 하는 경제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요구가 막 비등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개혁을 하자. 자유시장 경제로 경제를 개혁해야 된다. 1961년에 경제 자유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당을 결성을 합니다. 네, 리버럴 파티, 자유당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맡기는 첫 번째 정치적인 운동이 이 1961년에 태동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 하더라도 그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965년에 이르면서 아주 최초의 심각한 불황을 이스라엘이 겪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기적이 막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경제 성장이 중단이 됐습니다. 1965년에서 67년까지 실업이 무려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면은 6.1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6.1 전쟁이 바꿔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오히려 일시적으로 번영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군사비 지출이 많아지고 또 뭐 전쟁하게 되면 새로운 분야에 이런 일들이 잡들이 막 생겨나죠. 거기에 그 일꾼들이 이제 많이 유입되면서 이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번영을 하게 되었다. 네. 그런데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다고 합니다. 1971년에서 73년까지 무려 매년 17%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와, 참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 얼마 전에
뭐 9%, 뭐 10%막 이렇게 인플레이션 할 때 그냥 진짜 뭐 사람들이 이거 못 살겠다고 막 그냥. 근데 거기에 거의 배나 되는 것이 매년 이렇게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아유 살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상황 때문에 최초로 자유산업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계속 붙들고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에 문제가 생겨나니까 대안을 지금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새로운 물결을 이 자유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 이 물결을 이끈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밀턴 프리드먼,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헝가리계 그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젊었을 때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먼저 대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공서에 들어가서 뭐 회계국이라든가 뭐 이런데 예산 짜고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많이 거기 사이가 이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다 공부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을 받고 거기 30년을 가르치고 지금 94세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의 펠로우로 지금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대표적인 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이 자유시장 경제 옹호자이죠. 밀턴 프리드먼 이분이 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게 당신의 국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라. Set your people free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책 위반자들에게 그만 사회주의 경제 그만하고 더 망하지 말고 경제 자유화를 추구해라. 그렇게 이분이 촉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경제학계의 거장이니까 그들의 귀에 들리겠죠. 또 게다가 그냥 아주 인플레이션이니 뭐 정신없는데 1973년에 이 전쟁, 욤키프르 전쟁에 이것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충격이 왔는데요.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동당의 사회주의식 모델 가지고는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이 증가하는 이 경제적인 도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하고는 이 국민들이 이 여론이 아주 팽배해진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1977년 선거에서 리쿠드 당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쿠드 당은 친자유주의 시장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쿠드 당이 신승을 한 겁니다. 사회주의 정당을 꺾고 그동안 뭐 20여 년 동안 그냥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지배해온 사회주의 정당을 물리치고 리쿠드 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홀로 설 수는 없으니까 노동당, 그 기존의 노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지금 두 얼굴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왼쪽이 메나켐 베긴이고 오른쪽이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1973년에 왼쪽에 그 메나켐 베긴이 이 리쿠드 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7대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 현재 당수며 또 이스라엘의 총리를 제일 많이 했던 분입니다. 13대, 17대, 지금 20대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총리를 한 사람이 이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3번 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니까 정말 아주 전설적인 총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 아주 보수주의고 이분이 MIT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 이런 그 이 특수작전 부대 이분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이 장교로 그렇게 통솔하고 이끌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아주 애국자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 안보에서 실제적으로 아주 그냥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특수 작전 같은데도 투입이 돼서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총리를 역임하는 것은 이분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해서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과감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굉장히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투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네. 또 MIT에서 이렇게 대학 공부를 했으니 영어도 얼마나 잘해요. 미국 사람처럼 아주 영어도 잘하지. 네. 뭐 인상도 아주 호감을 주지. 네. 지금 재판을 받는 거는 이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뭐 뇌물을 받았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후원하는 걸 어떻게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결론이 안 났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문하켐 베긴이 그때 7대 총리를 했어도 이게 워낙 사회주의 뿌리가 깊은 나라여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된 개혁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밀턴 프리드먼 박사에게 리쿠드당이 이제 집권도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이스라엘 경제가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만들어 주세요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그 프로그램을 주었습니다. 정부의 프로그램을 줄이십시오.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십시오. 예산과 무역과 노동정책에 정부의 간섭을 줄이십시오. 소득세를 삭감하십시오. 사유화를 더 추진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똑같은 것이죠. 네. 자유시장 경제, 네, 아주 그냥 진수를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나라가 융성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뭐 얼굴 내가 인상이 좋은 것 같고 내 고향 사람이고 어쩌고 이래서 표를 주면요, 그거는 가난에 표를 주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일에 표를 주는 겁니다. 이런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젊은이들, 그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그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틈틈이 기회가 날 때마다 여러분의 이런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나라가 든든히 씁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야 교회도 그 안에서 든든히 교회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보십시오. 교회가 사명커녕 교회가 다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거기선 압살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명을 다하게 하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이 그런 면에서도 의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니까 프리드먼 박사가 쾅 터졌습니다. 개혁을 추구하자 하는 정부 관리들하고 아니야, 현상 유지를 해야지. 네, 사회주의자들하고 격렬한 논쟁이 붙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 정부는 워낙 사회주의 체질이 돼가지고 계속 돈을 꾸고 뱅크 오브 이스라엘 그 은행에다가 계속 돈 꾸고 그렇게 해서 돈 찍어내고, 예. 인플레이션이 안 되나요? 인플레이션 될 수밖에. 예. 그리고 지출 계속하고 뭐 복지니 뭐니 하면서 막 지출했겠죠.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그랬으니 이게 됩니까, 이게. 돈 막 찍어내는데. 요 전에
문정부에서 이 망할 짓들을 하고 나라를 거의 거덜냈다고 요새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참. 그거 다 어두워요, 신문대로. 자, 1978년에서 79년 이때 인플레이션이 평균 77%. 아까 12.6%인가 연 그랬는데 이건 연 77%.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1984년, 1985년 때 되니까 쾅 터졌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450%까지 치솟는데, 이야, 이 사회주의 경제가 이제 나라를 말아먹는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리쿠드당이 집권해도 이게 노동당이나 이런 또 관료들이나 국민들이 그냥 사회주의에 쩔어가지고 그냥 계속 망하는 아주 그냥 완전히 부도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1972년부터 이 통계인데요. 이스라엘의 인플레이션. 저기 1984, 85년은 어떻습니까? 휙! 450%? 아이고. 그 다음에 쫙 떨어지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야, 이런 극적인, 네. 이런 극적인, 이 사회주의 결과로 이렇게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1983년 1월에 거품이 팡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 개인들과 또 기업들과 정부 운영 사업체들이 부도에 직면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붕괴되기 직전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주의 붙들고 있다가 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분이 무려 76%나 되었고, 재정 적자, 국가 채무는 칵 치솟고, 정부는 계속 뱅크 오브 이스라엘 은행을 통해서 돈을 융자하고 돈을 계속 찍어내네. 인플레이션을 막 키운 겁니다. 망할 짓들만, 죽을 짓들만 골라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지금 이재명이 뭐 단식한다고 뭐 또 그러죠? 그 사람은 그 회계를 위한 단식을 금식을 해야지. 무슨 뭐 엉뚱한 뭐 핑계 대면서 독재 정부와 싸우느니 어쩌느니 참 정말 아이고 진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들어와 있었더라면 한국 망했을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바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겠고, 다음 총선에서 아주 정말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 들어가니까 미국이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왼쪽에 사진, 이제 누군지 아시죠?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주의 규칙서, 사회주의 소셜리스트 룰북을 버리고 우리 미국에서 훈련된 이 미국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면 우리가 15억 불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와, 이스라엘의 힘 정말 아주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이게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일보 직전에 미국이 이제 개입해서 돕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이 미국을 참 크게 사용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위해서도 15억 불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네. 사회주의 포기해라. 그리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해라. 그리고 그거 할 때 우리 미국에서 훈련받은 미국인 인력들이 그 모든 걸 이끌게 해라. 그런데 히스타드롯, 이 사회주의자들, 네. 이들이 강력히 저항을 한 겁니다. 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장기간 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자신들의 경제 문제에 바로 그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항상 어느 나라나 이런 망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치솟는 물가, 경제 성장은 제로. 여기에 국민들이 아주 넌더리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드루들이 강력히 저항하는데 그 정책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네. 국민이 여기에서 그래도 살 길을 택한 겁니다. 다행스럽죠. 그런데도 이 정부가 경제개혁하는 걸 주저합니다. 자신들의 그 정치 캐피탈, 정치 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제개혁에 그 투자하는 걸 주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가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예.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주저하고 나라가 진짜 완전히 그냥 진짜 이거 뭐 붕괴 일보 직전으로 갈 때 그때 여기 왼쪽의 사진은 조지 슐츠, 그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조지 슐츠 국무장관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밑에서 일했던 슐츠 국무장관이 거기서 탁 승부수를 둔 거예요. 이스라엘 경제 자유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통화 이전을 동결한다. 그 조치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스라엘이 뭐 꼼짝없이 두 손 바짝 들 수밖에 없죠. 미국이 모든 통화 이전하는 거, 그 이스라엘로 하는 모든 걸 동결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엄포를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손을 딱 든 겁니다. 역시 그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미국이 달라요. 네, 그때 그 죽을 짓 하고 있는데 그 건지기 위해서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그냥 건지려고 하는 사람 자꾸만 붙들고 같이 그냥 물속에 빠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주먹을 가지고 그냥 꽝 쳐가지고서 거의 기절을 거의 시키고 끌어내서 살리는 그 일을 지금 한 거예요. 미국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대부분의 자유시장을 위한 대부분의 제안을 결국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450%에서 20%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GDP의 15%의 예산 적자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450%에서 이게 왜 2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아시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버리고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히스타드룻의 이 경제적인 또 이 비즈니스 제국이 그들의 정치적인 지배와 더불어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 정말 이스라엘을 봐서는 너무나 잘된 일이죠. 저 망할 짓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망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제가 수입품을 향해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스라엘이 하이테크 산업이 아주 세계적이죠. 이 하이테크 산업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 600%의 투자가 증가를 했어요. 야, 미국이 한 번에 힘써주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니까 그냥 이런 그 놀라운 축복이 막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국내에 600%의 투자가 증가하고 세계적인 이 하이테크의 주요 플레이어로, 주자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 그때 결정을 제대로 했길래 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그 몰락하는 데서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와 부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십시오. 이스라엘이 사회주의 경제하다가 인플레이션이 450%까지 치솟았다가 이 미국식 자본주의, 이 레이건 대통령이 제안하고 그것을 저들이 받아들여서 또 미국 전문가들이 와서 다 이걸 해줌으로 말미암아 1년 만에 20%로 그냥 인플레이션이 쫙 내려갔더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사회적인 격차가 생기고 가난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뭐 나라가 부해져도 이런 어디나 있어요. 미국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뭐 그렇죠. 유럽에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하겠다, 자본주의를, 자유시장 경제를 안 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을 자꾸만 자유시장 경제하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의 레토릭, 이 수사, 미사여구, 또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이 이후에는 영원히 사라졌다. 이스라엘에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에서 이 예언과 관련해서는 이게 종말의 시간표인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든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망하던 거 하나님의 역사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확 아주 달라지게 된 겁니다. 노동당도 이제는 완전히 용인을 하는 겁니다. 사유화하는 것도 괜찮아. 노동 사회주의 정당이. 그리고 이 사회주의 하면 이 정부 소유의 회사들이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뭐 우리 지금 한국에도 뭐 LH 뭐 등등 뭐 이 문정부 그때 그냥 그렇게 사회주의화해서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아요. 회계장부도 뭐 그냥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자, 이런 수많은 이 정부 소유, 부정부패가 많은 이런 정부 소유 회사들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인당 국민 총생산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빨간 이렇게 네모다란데 1980, 1985, 1985로 가까이 오면서 이제 아주 인플레이션이 450%까지 치솟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미국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1인당 국민 총생산이 국민 소득이 3만 3천 불 정도 되는데 여기는 5만 5천 불 정도가 됩니다. 한국보다 이 1인당 이 국민 소득이 70%가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 망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죠. 정부 규모를 축소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국민 총생산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한국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도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고 그래요. 또 세금이 GDP의 40%나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거기서. 그런데 왜 그런가? 그거는 큰 군대가 원인이다. 2억의 그 아랍의 바다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2억의 그 아랍과 이 생존 문제가 아주 서슬치퍼런 그런 가운데 대립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군대가 많이 큰 군대가 필요한 거죠. 큰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개인 고소득이 올라가도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들이 여기 뭐 리크루드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이제는 정당들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돌아간다. 이건 불가능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 정당들이 시장 개혁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그 정도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고도 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실험, 이스라엘이 그 실험을 했는데 그게 무참히 아주 그냥 국가부도 사태까지 가서 이제 무너지고, 네,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단호히,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신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이 있고 여긴 신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이제 교회가 휴거에 다가 임박했습니다. 그 끝나면 곧 7년 환란기가 들어오는데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죠. 7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아주 편하게 그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자기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평안하게. 그런데 이때 러시아와 이슬람이 협공을 합니다. 포위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중해로 쓸어 넣어버리겠다고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고, 네. 러시아도 역시 이슬람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잔혹성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마치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상의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4가지 언약을 이제 그들의 아주 황금기를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 아주 성취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사회주의 경제의 몰락과 경제적인 풍요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좀 보시도록 권유해 주시고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아는 분들에게 카톡이나 이런 거로 좀 알려주시고 페이스북에 좀 알려주시고, 네, 이메일 통해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정말 그 성공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와 또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 또 이제 이 복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새로운 분들이 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넘치게 임해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분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했으니까요. 이스라엘에 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한국과 그리고 북한 특별히 우리 지하수용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